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이고요. 네. 밤새 어제 오후부터 하여튼 네. 정말 역동적인 하루가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예. 그 내용도 이제 잠시 후에 뉴스에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그럴까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인덱스 시간에 미국에서 암학회가 4월 30일에 끝났습니다. 네. 끝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잖아요. 여기에서 신기술들이 많이 발표가 됐으니까 어떤 것들이 발표됐는지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주호 권한대행. 네. 이주호 권한대행이 오늘 0시부터 우리나라 행정부를 총 책임지는 자리에 올라갔고요. 뉴스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행입니까? 대대대행입니까? 대대대행입니까? 아유, 참. 예,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2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52% 상승했고 S&P 500은 0.63% 상승했습니다. 뭐 크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이 좀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스닥을 중심으로 좀 오르게 됐는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나왔는데 뭐 주당 뭐 3.46달러 기록하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8%가 올랐습니다. 그 거대한 회사가 뭐 주가가 8%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메타도 4% 넘게 뛰었습니다. 저도 메타 주식 2주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네. 물론 테슬라는 좀 조금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네. 일론 머스크 이제 공무원 그만둔다 그래가지고 네. 좀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개별 주식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은 무역 협상을 뭐 하겠다는 거죠. 네. 하겠다는 건데 뭐 그러니까 이거 중국 방송이니까 그러니까 네. 중국 얘기니까 중국 감안해서 보면은 뭐 CCTV 계열의 소셜 미디어인 위위난 탄텐 네. 뭐 일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거기서 최근 미국이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중국과 적극적으로 접촉해 왔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뭐 이거 중국 발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막 협상 좀 해야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전화해라고만 얘기를 했었지 서로 전화는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 케빈 헤싯은 CNBC하고의 인터뷰에서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여러 관세를 중국이 철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 뭐 네. 그러면서 뭔가를 좀 더 하는 듯한 제 패션이 마음에 안 드셨군요. 카라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서. 예. 두 분은 좋은 옷 입으셨네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관계를 좀 개선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시장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요새 주가 많이 올랐어요. 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OTT 계열을 이제 섭렵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OTT가 뭐 넷플릭스 외에는 없죠. 넷플릭스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왕 쿠팡 와우 회원이니까 뭐 우리나라에선 쿠팡 플레이 정도 보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근데 뭐 쿠팡 플레이가 쿠팡의 플랫폼을 좀 강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플랫폼이 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냥 다 묶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제 노동절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경제방송이니까 경제뉴스부터 13조 8천억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3조면은 처음 제시했던 뭐 10조 그리고 야당에서 얘기했던 20조 뭐 중간 어딘가에서 타협을 보게 됐습니다. 네. 뭐 추경안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 듯 보였지만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야가 많이 싸우진 않아요. 싸우는 액션은 하지만 네. 예산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돈 쓰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 돈을 못 쓰는 상황은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바라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산불 지원 쪽의 예산이 한 1,000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통상 리스크라든지 인공지능 요거는 뭐 딱 보면 산불, 통상, 인공지능 이거는 네. 누가 봐도 뭐 해야죠. 예, 네. 거부하기 좀 어려운 네. 안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0억 원씩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 분야로 예산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해서 4,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전 국민에게 좀 나눠주자라는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는 좀 못하겠다라는 정도였었고 그 정부에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 중간 정도 되는 안이 이 지역사랑 상품권, 뭐 지역 화폐 발행을 위해서 4,000억 원 뭐 투입이 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농수산물 지원 그리고 뭐 성범죄나 뭐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여기서 좀 그 SOC 예산이 8,0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크죠. 네. 규모가. 근데 지금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그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 같았으면 SOC 예산 같은 경우에 그 건설 예산 같은 경우에 좀 네거티브하게 본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건설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네. 부분들도 좀 빠르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활비 예전에 그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네. 그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 업무 경비가 한 507억 원 정도가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됐고요. 감사원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45억 원이 복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년 말에 그 특활비를 뭐 영수증 안 내면은 다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없어진 상태로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그들이 특활비를 불확실하게 쓰는 부분들은 좀 비판을 할 여지가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특활비를 아예 없애버리면은 그 특활비라는 게 생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10시 30분에 그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사퇴를 선언을 했죠.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퇴를 한 거는 이제 어제 밤 오늘 0시라 그래야 되나? 오늘 0시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는 어제 밤 12시까지는 한덕수 체제가 어쨌든 가는 거고. 그렇죠. 오늘, 그렇죠. 낮에 발표를 했지만 그 체제는 0시까지니까 유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밤 10시 30분에 최상목 부총리가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직 체제로 있으니까 사표를 수리를 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사퇴를 선언하고 네. 대대행이 사표를 내고 대행이 사표를 수리하고 대대행이 지금 우리나라의 통수권자가 됐습니다. 네. 그 이름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대대대행 그냥 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이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라서 국무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불거질 여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대행도 국무위원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법도 한데 이제 너무 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원래 이제 국무회의는 또 15명인가가 아마 정족수일 텐데 네. 지금 이제 14명이 아마 됐을 겁니다. 네. 그래갖고 국무회의를 그럼 못 여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한데 네. 국무회의 정족수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그래요? 정할 수 있대요. 그래갖고 이주호 이주호가 이주호
근데 대통령령도 보통은 국무회의 통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예. 아,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거 이슈도 좀 있긴 하던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법률 전문가들이 그거는 아마 대행이 그 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던데. 근데 우리가 살다 이런 꼴을 다 보네요.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최상무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출마한대요? 탄핵 이제 딱 가니까 네. 탄핵 가니까 10시 29분인가 뭐 그때 아마 이제 상정하고 표결 시작하려고 하니까 28분에 28분에 사의를 표명하고 그게 바로 처리가 돼 갖고 네. 표결은 또 중단되고 참 이제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낮에 또 그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그 뉴스가 가장 큰 뉴스이긴 했는데 네. 그 뒤로 이어지는 뉴스들이 정말 와 깜짝깜짝 놀랄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에휴, 뭐 이건 이제 오늘 아마 여러 뉴스들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요 뉴스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그 저희가 뭐 이렇게 공무원 뉴스, 공직자들 뉴스를 많이 전하진 않는데 네. 어제 막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그냥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모르겠어요. 외국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네. 워낙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하다는 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뭐 무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환율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면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긴 한데 어제는 또 저는 노동자니까 네, 근로자죠. 네, 그래갖고 출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어제는 특별히 연락을 좀 돌려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 우리한테는 워낙 이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이상한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하긴 그러니까 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될지가 좀 걱정은 되는데. 그렇죠. 네. 여튼 뭐 첫 번째 뉴스는 이 정도 하고요. 예,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이것도 진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4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를 하면서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통상의 어떤 한복판에서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네. 뭔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출 지표가 나온 걸 보니까 또 3개월 연속 성장세를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반도체의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올해 수출은 이제 반도체 때문에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역대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1위예요? 예, 17.2%가 증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했었던 부분들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 투자를 많이 늘리면서 미국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수출이 6.8% 줄었고요. 우리가 좀 멀어지고 있는 중국 수출이 3.9%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표로 같이 보시면은 일단은 반도체가 17.2%가 늘었고 자동차는 3.8%가 줄긴 했지만 역대 2위 네.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바이오헬스가 지금 14.6%가 증가하면서 네. 또 역대 1위를 기록을 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최근에 코스피가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이제 뭐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견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그냥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출액을 보면은 좋았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우려를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수출 지표는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코스피가 올라간 거라 우리가 코스피 올라가면서도 되게 불안해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되게 안 좋은데 왜 코스피가 오르지? 뭐 미국이 안 좋은데 왜 코스피는 오르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전체 경제 지표 상으로 보기에 수출 지표 쪽은 일단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으면서 뭐 풍목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5월 이후에 반영이 될 거라 뭐 네. 그렇게 좀
좀 그때까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더라도 오히려 EU 쪽이 역대 1위로 수출액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인도가 8.8% 증가하면서 여기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좀 감소했지만 역대 2위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제 그 작년에 그 삼성 위기론 네. 하면서 이제 좀 장기 침체로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PC용 D램 범용 제품의 4월 평균 고정가가 전달보다 무려 22%가 올랐습니다. 가격이요? 예, 예. 그 고정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대규모 물량을 거래할 때 협상하는 그 가격인 거죠? 그렇죠. 스팟 가격 아니고. 이게 네네. 찐이죠. 네. 네. 그 고정 가격이 그러니까 원래 그 뭐 스팟으로 거래를 할 때는 네. 조금씩 거래를 하니까 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 지표는 이제 대규모로 거래를 하게 되는 고정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고정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그 메모리 회사들의 그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그 3월까지의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4월까지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거 그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가 분기 실적, 그러니까 월 실적은 발표를 안 하니까 그런데 네.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이거 안 오를 거다라고 이제 오랫동안 얘기했었는데 지금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그 4월 달에는 무려 11%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막연히 생각하는 거하고 네. 데이터가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피가 오른 거는 이유가 있다. 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코스피가 왜 오르지? 그냥 막 오르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실제 지표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걸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예, 예, 네,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낸드는 그러니까 뭐 좋긴 좋은데 수요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수요단이 늘어날 건 아니고 대신 뭐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HBM 만드느라고 좀 줄어들 거야. 뭐 이런 식의 그 공급단의 이야기들이었었잖아요. 가격 상승의 논리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그 관세를 앞두고서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좀 선구매들이 좀 네네.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니까 뭐 계속 일시적이야. 뭐 일시 막 이러다가 그 파월골 나는 거잖아요. 네. 일시적이라 그러다가 진짜 인플레이션 맞아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상한 지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물류를 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게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30일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30%가 늘었어요. 와. 전년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네.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그 4월 수출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코스피는 올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미국 대비해서 미국이 빠지니까 뭐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수급으로 막 올린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는 펀더멘탈한 변화도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체코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됐습니다. 됐군요. 예.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의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그 폴란드 원전이 좀 잘 안 되면서 네. 체코 원전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체코 원전하고 폴란드 원전은 아예 달라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폴란드 원전은 사실 국책 사업에 떨어져 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좀 신청을 좀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네. 그 폴란드는 지금 사실 뭐 국가가 좀 난장판이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체코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가능성 꽤 높은 거였는데 괜히 네. 같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26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에 16년 만에 원전을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뭐 나오는 얘기로는 일단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대출 형식으로 일단 대고 네. 발주사가 완공 이후에 30년에 걸쳐서 상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사업비로 26조 2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5, 6호기를 새로 짓게 되는 건데 지금 체코는 원전이 4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4기에다가 플러스 2기를 더 짓게 되는 건데 네. 5, 6호기를 새로 짓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원전 3, 4호기 건설 계획을 확정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선 협상권을 확보를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남는 거냐 안 남는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헐값 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헐값 수주해가지고 뭐 이게 저가 수주해가지고 만들어봐야 돈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원가 계산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2000년대 들어서 원전의 건설 단가를 보면은 미국의 보글 원전 같은 경우가 한 1kW당 15,000불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수주한 거는 8,500불이에요. 많이 낮긴 하네요. 많이 낮긴 낮죠.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11,000불, 핀란드도 11,000불, 만불. 그런데 우리가 8,500불로 하니까 너무 싸게 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위원의 보고서 지난해가 발간했던 보고서에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원전의 건설 비용을 낮추기 위한 표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적자 원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국내의 원전 건설 비용과 비교를 하면은 체코 원전이 2배 이상 된다. 그러니까 2023년 11월에 신한울 3, 4호기 사업비가 11조 7천억 원이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그 4기의 수주 금액이 30조 원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걸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기준들은 몇 개 보이긴 보이는데 네. 해외 원전에 비해서 체코 원전의 가격이 좀 낮은 건 맞다. 근데 국내에서 원전 짓던 거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게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원전을 좀 싸게 지을 수 있는 경쟁력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프랑스 원전이나 이런 거랑 비교할 건 아니다라는 거 이거는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전을 지을 수는 있는데 되게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네. 막 10년씩 지연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비싸게 취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딱 기준 자체는 아까 드렸던 것처럼 프랑스 원전에 비해서는 싼 게 싸고, 맞다. 우리나라 원전에 비해서는 비싸다. 비싼 게 맞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원전은 우리가 좀 잘할 거다. 네. 그리고 조선 잘할 거다. 우리 또 해군성 장관님 모셨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 해군성 장관님 모셔가지고 네. 우리 배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HD 현대 가서 정기선 네. 수석부의장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가서 김동관 수석부의장 만나가지고 좀 배 잘 지어줄 수 있냐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잘 짓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MRO 정도거든요. 네. MRO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오션이 지난해 11월에 그 7함대 급유함 6호남을 받았습니다. 네. 그 급유함이면은 이게 기름 넣어주는데 네. 그걸 받았는데 그 MRO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럼 자기 것만 보고 가면 되지. 네. 왜 이렇게 옆에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탐을 내? 다른 것도 보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지스함, 네. 우리나라 이지스함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네. 나도 사고 싶은데 아니 차를 고치러 오셨으면은 고친 차만 보면 되지 왜 이렇게 신차까지 보고 신차까지 보고 가셔? 그럴 때 이제 그 충동 구매가 좋아요. 아이, 전함 충동 구매. 그런 거 뭐. 좋거든. 잘 만들거든요. 네. 또 카드 할부 디테일도 해주면 네. 네, 12개월 또 60개월 할부해주면 해주면 되죠. 해주면 되죠 뭐. 네, 캐피탈도 여튼 끼워드리고. 네, 우리 조선 우리 배 만드는 거는 뭐
이미 거북선 때부터 다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잘 판매하시기 바라겠고. 근데 이제 배 띄우고 뭐 하다 보면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 또 뭐 이렇게 배 타고 가다 보면 네. 악어들 자주 만나잖아요. 아, 네, 악어 만날 일이 참 자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그거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아니 어제 너무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나도 이제 뭐 연결짓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라코스테 긴팔 괜찮았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네, 카라티. 18,000 TU 그 배가 가는데 앞에서 악어가 악어가- 막어. 네, 그때 이제 이 딱 이거 보여주시면 악어도 이제 슬 길을 비춰주는 거죠. 나는 너의 편이야. 이러면서. 네, 예.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네. 저도 입고 있는 요 이제 요거는 무슨 버건디 컬러인가 이게? 버건디죠. 그죠? 예, 와인색. 네, 와인색. 벌건디. 우리나라 말로는 벌건디. 영어로는 버건디 컬러. 저는 이제 네이비를 지금. 네이비 네이비 컬러. 네이비 또 블랙 컬러도 있고요. 블랙도 있고요. 네. 화이트도 있고. 화이트도 있어요. 네. 5가지 컬러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이즈도 뭐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충분히 준비를 해놨고요. 라코스테야 뭐 그렇게 큰 설명이 필요한 브랜드는 아니니까. 아니죠. 예. 카라티는 최고가 라코스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옛날에는 라코스테 전에 아놀드 파마가 있었지. 아, 네, 아놀드 파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라코스테가 이제 또뭐 있었지? 아놀드 파만 저는 빈폴. 빈폴. 빈폴하고 랄프 로렌 폴로. 네, 폴로. 네. 요 정도가 이제 빅4 정도 하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라코스테가 이상하게 좀 정이 많이 갑니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정프로님 그 색깔이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요? 원래 이런 색깔 입으셨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색은 거의 안 입어봤는데. 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네. 은근히 좀 어울리는데. 아 괜찮아? 예. 이거 입고 지금 딱 골프장 가면은 잘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자꾸 입고 지내는데 네. 정프로님이 3프로 최고의 옷걸이였어요. 한때. 왜 아니, 자꾸 이렇게 한 8년 동안 몰리버도 제일 멋있는 분이었는데. 이주호가 오면서 모든 게 다 틀어졌습니다. 이주호. 와, 이 카라티를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클래식 핏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클래식 핏이 사실 저한테는 약간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었어요. 옛날에는. 왜냐면 약간 펑퍼짐하고 뭔가 이게 안 맞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라코스테 클래식 핏은 제가 입어봤는데요. 핏하고 크지 않습니다. 딱 맞아요. 딱 맞아서 예. 좋겠다.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다 맞으니까 얘는. 질투가 납니다. 그러나 이주호 정프로도 이렇게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 했고요. 가격 말씀해 주셔야죠. 가격? 네. 78,000원. 78,000원? 네. 이 정도면 뭐 그렇죠? 라코스테. 네. 예. 라코스테가 원래 좀 가격 좀 있죠, 그죠? 저는 있어서 사실 와이프한테 이거 사달라고 몇 개만 사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생돈으로 못 사주고 이제 포인트 쌓인 걸로 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네. 뭔 포인트를 쌓으면 이걸 사? 아니 그 포인트로 다 사는 건 아니고 포인트가 쌓였을 때 그 좀 할인 받아서 받아서. 네, 그거 할인 받아야 살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카라티, 깔끔한 카라티에 잘 어울리는 락포트 남녀 공용 스니커즈 네. 그리고 슬리본까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 저 베이지랑 약간 그 저 탄색이라고 그러나요? 저거 이렇게 섞여 있는 거. 저게 참 이렇게 이뻐 보여요. 오른쪽 상단? 아니 왼쪽 상단. 왼쪽 상단이요? 네, 나는- 저도 저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이쁜 것 같아. 예,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슬리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바지 중에 이렇게 좀 약간 발목까지 오는 바지 있잖아요. 네, 네. 예, 뭐 그런 거랑 입으면 참 이쁠 것 같아 여름에. 그러게요. 네, 그런 락포트 지금 되게 편합니다, 저건.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정프로님 저 옷 색깔에 그 왼쪽 상단께 제일 잘 어울리네요. 그럴까요? 네. 하나 사줄래요? 나한테 다 사주란 얘기만 하고 나 사준다는 얘기는 없어. 사람들이 69,000원에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근데 진짜 편해. 충격 흡수가 되게 잘 줘. 쿠션이 하여튼 저런 다나 뭐 스니커즈랑은 다른 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엄청 그 충격 흡수 잘 되는 락보트. 그리고 되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갈 때 이게 잘 접어진다고 그러나? 네. 신발이 네, 이렇게 딱 탄력이 하지 않고. 있어야죠. 예, 그 창도 그렇고 굉장히 편하니까 아마 연세 좀 있는 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락포트, 스니커즈 그리고 라코스테 긴팔 카라티까지 아침에 준비해 봤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이제 놀러 가실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 놀러 가실 때도 아니면 뭐 출퇴근하실 때도 편안하게 예쁘게 패션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오늘 여기 정도 하고 사준다는 말 빈말로도 안 한다고 채팅창 올라오네요. 아, 그래요? 전 없어갖고 악어가 거기 악어 하나 카라틴데. 한번 내가 물어드릴까? 어머. 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안 될걸요? 화요일, 수요일 아 맞네. 저희가 5일, 6일까지 확실히 권 팀장님은 월요일에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 뭐 휴일이고 뭐 연휴고 지랄 말고 그냥 난 출근하겠다 이 생각이시구나. 역시 대단하시다 진짜. 아 2주는 놀 생각부터 하더라고. 제가 언제요? 연휴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고. 아 역시 권순우 팀장님. 이주호는 미국 시간으로 주로 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휴일 아니라 또 출근할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권한대행이나 해라.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